네, 여러분, 8월 12일 시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양시장 모두 상승했는데 시장 상승 내용과 주도주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미국 증시 이틀 연속 상승했다는 어떤 기대감,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 이런 흐름으로 우리 시장이 6일 만에 외국인이 소량 순매수하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매수 규모는 아주 작았다는 점에서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막판에 선물을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아직도 계속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빅2 이틀째 상승했는데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상승 흐름과 내용은 잠시 뒤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 역시 낙폭 과대주, 실적 테마주가 강하게 반등을 했고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중소 테마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컸던 주도주 종목군은 탄력이 좀 둔화되고 테마가 고르게 상승하면서 장중 조정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만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했어요. 따라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은 기대에 좀 미흡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949만 주, 거래량이 1,500만 주가 평균이라고 치면은 거의 500만 주 이상 줄었습니다. 외국인은 46만 주 순매수했고 하이닉스는 거래량이 438만 주, 역시 하이닉스도 거래량이 평균 200만 주가량 줄였고요. 외국인이 45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주도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흐름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내용이 하이닉스인데 지금 하이닉스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그 외국인이 오늘 흐름을 좀 보시면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외국인이 오늘 그 4시간 5만 주를 사서 17만 7,700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7월 11일 날 24만 8,500원에서 지금 17만 7천원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이 미약하고 주도주 흐름에서 낙폭을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흐름이 있어요.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여전히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어려운 구간에 계속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88,800원이 고점이죠. 오늘 75,500원. 따라서 고점 대비 여전히 13,000원 이상의 하락이 좀 되고 있고 역시 이 흐름에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거래량 한번 볼게요.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어,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강하게 가지 못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죠. 주봉으로 봐도 역시 여전히 저점 구간에서 눌려 있고 시장을 돌릴 만한 아직 그 뚜렷한 흐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외국인이라는 강력한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시장에 상승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장중 기간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46만 주 샀지만 매도할 때는 100만 주 이상 매도하면서 10주 매도하고 5주 매도하는 방식으로 계속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 시장을 보게 되면 주도주가 하락 때는 크게 떨어지고 상승은 작게 상승하는 따라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 이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핵심 종목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전력 전선 테마 대장주인 현대일렉트로닉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매물 압박이 두터워지고 있어요. 역시 금융 밸류인 KB, 삼성, 현대해상 뭐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매물 압박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 메이저의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축소하고 매수의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수급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차익 매물은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특정 주도주가 강하지 못하고 테마가 순화하는 이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장중 수급도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내용이 지금 오늘 9시 한 50분대의 지수 흐름이에요. 자, 보시면 오늘 오전 9시 때 외국인이 현물에서 550억 순매수했죠. 선물에서는 1465억을 순매수했어요. 하지만 이 흐름이 낮 1시 정도에는 선물 매수가 약 5천억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확 줄여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장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느냐? 장 마감 이후에도 한번 볼게요. 장 마감 이후 흐름을 좀 보시면 아까 순매수했던 장 마감 흐름이 이렇게 외국인 선물을 다시 1000억 이상 순매도로 전환시켜 버렸어요. 현물은 760억 매수했죠. 코스닥은 1500억 매도했고요. 따라서 이 외국인이 5천억 이상 순매수하던 선물을 막판에 1000억 이상 순매도로 전환해버렸다는 거. 이 자체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한적 박스권 내에서 리스크 관리만 계속하고 있다.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런 것이죠. 자, 미국 시장 흐름도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이틀 연속 상승했죠. 따라서 주식 시장이 진정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논란 이후에 시장 에너지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업률은 올라가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락가락하고 물가는 떨어져 있고 소비 지수는 떨어지고 GDP는 성장률은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의 시그널은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또 이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 논란이 계속된다는 거죠. 또 빅테크 과열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는 미국이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정책 몰입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경기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죠. 특정 지표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고 반등하기도 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또 이런 가운데 미 증시의 조종론이 또 나왔어요. 헤지펀드 GMO 창업자 제레미 그랜섬, 이 사람이죠. 제레미 그랜섬이 지금 미 증시가 역사상 가장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PER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는 2000년과 2008년에 닷컴 버블, 그 2008년에 급락했던 시장과 유사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 AI가 지나친 관심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실업률은 위험 수위에 있고 경기 침체 경험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그 AI 대표주인 우리 엔비디아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차트가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지난 토요일 마감된 차트예요. 이것은 월봉입니다. 월봉. 이 봉 하나가 월봉이에요. 지금 104달러 여기 와 있죠? 104달러. 지금 여기 와 있어요. 104달러. 그런데 14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04달러 이렇게 쭉 떨어졌죠. 그러면 140달러 갔으니까 104달러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에 엔비디아가 25달러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거의 한 1년여 만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한 4배 이상 올라간 거죠. 아직도 4배가 올라간 거예요. 이 104달러 정도 와 있지만 아직도 4배 이상 올라가 있어요. 따라서 떨어진 건 떨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AI가 과다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걱정도 많고 불안도 있고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럼 엔비디아의 내실을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엔비디아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흐름인데, 지표인데, 그 엔비디아가 PER이 24년 1월 28일 날 89.87로 보여서 89.87. 그죠? 22년도에 55였고, 23년도에 317 정도 갔다가 지금 89.87로 되어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것은 이제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니까 PER이 이제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PER이 거의 90 근처에 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매출액 볼까요? 매출액. 매출액은 23년 1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26974였다가 지금은 60922로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죠. 거의 한 2.5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이전에 4,868이었는데 지금 29,760. 단기 순이익은 한 5.5배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49에서 반토막 22.5로 이전보다 한 반 이상 부채 비율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흐름이에요. 주가는 4배 이상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은 한 5.5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5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치가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1년 만에 5.5배 정도 올라가 있죠.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는 8월 26일 날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 실적에서 기대치에 충분히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시켜 줘야 주가가 추가 급락을 막고 안정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이 흐름은 모든 빅테크가 다 유사한 환경이 있어요. 따라서 TSMC, 대만의 반도체 AI 그 엔비디아에 그 주로 납품하고 있는 5세대 최고 많이 생산하는 회사죠. 7월 달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났지만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어요. 따라서 주가가 유지되고 그나마 반등을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충분히 가이던스에 부합하지 않으면 약간 주가는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실적 확인이 매우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되죠. 자, 자금 시장 규모도 볼게요. 달러 인덱스 103 정도 괜찮고 국채금리 10년물이 3.947. 이 부분은 약간 오르긴 했는데 4.0 아래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환율 그다음에 엔달러도 역시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엔화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진정되고 달러가 강하게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이상 없다, 이상 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자원주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원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오늘 종가는 57,000원에 끝났죠. 57,000원에 끝났고 지금 이틀 연속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줬고 지금 거래량은 67만 주 정도 됐고 그렇죠. 아직 거래량은 100만 주 이하가 아니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은 거래량은 거의 저점권에 있다 이렇게 봐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오늘 기관은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소량 매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흐름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67만 주인데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오른 흐름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볼 수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였거든요. 2분기 영업이익이 4,567억.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이 4,567억이니까 올해 아마 한국가스공사도 영업이익이 한 1조 이상 예상이 되고 아마 상당한 배당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따라서 자원주의 투톱인 포스코 인터와 한국가스공사가 같이
동반해서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주봉 차트에서 한국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게 되면 일단 이 양봉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5만 5천 원대로 회복될 수 있느냐 이 흐름이 중요한 좀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거래량이 아직 터져 있지 않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가운데 반등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은 소진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흐름 전략을 좀 압축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 증시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요일 날 시작되는 미국 증시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14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이 CPI 지수가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적어도 CPI 지수가 좀 전과 같거나 좀 떨어질수록 좋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확실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이 미국이 대선 변수가 계속되고 있고 투자 심리는 위축되어 있고 따라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가 매우 중요한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흐름을 계속 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 시장은 하락은 크고 상승은 작고 이런 시장입니다. 따라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계속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 그러면 시장이 한 번 더 출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또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시장이 충격이 와도 손절매를 안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세와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같은 시장 국내 증시에서 주도주가 부재해요. 이전에는 그 반도체라는 강력한 주도주가 있었잖아요. 또 2차 전지라는 주도주가 있었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모든 테마가 순환하고 테마가 고루고루 중소형주 이동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도주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금이 이슈와 테마 실적에 따라서 빨리빨리 이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에너지가 많이 약하다. 이럴 때는 이슈가 있는 종목, 테마가 있는 종목이 의외로 강력한 시세를 낼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강력한 이슈가 있는 것은 대왕고래 테마가 강력한 이슈가 있는 거죠. 따라서 뭐 이런 이슈,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실적 테마, 뭐 계약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위기는 존재해 왔다. 따라서 여러분이 뭐 때에 따라서는 좀 참고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도 매우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결정을 낼 때는 과감하게 일단 이렇게 분할로 뭐 좋은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클 때는 과감하게 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과감성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월요일이 시작됐고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충격이 와도 손절매를 안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압축하는 위기관리 전략 이게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